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송극작과의 현재 통계학과에 재학, 미디어학과의 사회복지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극작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에요. 지금부터 방송극작과와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방송극작과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방송극작과는 저희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과입니다. 저희 과에 진학하게 될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방송대본 창작법에 대해 배워볼 수 있으며 방송 및 영상 매체에 대한 이론과 방송 제작 과정에 대한 실습을 배울 수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영화 및 게임 시나리오, 캐릭터 창작 및 영상 제작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많은 학생이 방송극작가라고 하면 극작가 혹은 구성작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드라마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스토리 구성법이나 글의 토대를 배우는 수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희 과는 그 두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방송 연출, 그 외 등등 다양한 분야로도 나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꼭 작가라는 타이틀로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기획이나 구성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방송극 작가에서는 구성 작가, 시나리오, 희곡 작가, 게임 스토리 작가, 광고 카피라이터로 취업을 하거나 영상 출판업 혹은 제작사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코로나 학번이라 환상 속 대학 생활을 완전히 누리진 못했어요. MT나 과 모임, 학교 축제와 같은 활동은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 생활이라고 하는 단체 활동 없이 2학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무사히 2학년이 되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 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예요. 그렇지만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과 생활을 완전히 등해시하기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추천할게요. 저희 방송극작과에서는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로 만나지 못한 선후배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나 학업 고민을 나누거나 그 외에 학교 생활에 대한 후기나 꿀팁을 전수받을 수도 있었겠죠? 동아리 가입은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기도 하죠. 방송극작과에서는 연극 동아리와 소설, 시나리오 동아리, 영상 제작 동아리가 있습니다. 과 특성에 맞게 직접 대본 혹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고 해요. 저희 학교는 방송예술대이다 보니 방송과 관련된 동아리나 영상 제작 동아리가 유명해요. 무대 공연과 관련된 동아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활동이 있다면 입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나만 안 하는 건 아닐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NO. 결국 친구들은 다 사귀게 되어 있고 생각보다 동아리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답니다. 과 동아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앙 동아리나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연합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동아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충분한 고민을 거쳐서 입부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현재 통계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통계학과는 다양한 통계 이론 및 방법을 공부하여 데이터 기반 결정이 중요한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과에서는 기본적인 통계학 이론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방법과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인접 응용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계학과의 장점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통계학을 필요로 하고 있어
통계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타 분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학과가 정말 매력이 있는 학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통계학과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 데이터 분석 분야와 IT, 화학, 유통, 교육업 등의 경영 전략 데이터 분석 분야, 그리고 의료 및 제약 등의 바이오 데이터 분석 분야 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계 조사 분석과 정보 처리 등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각종 학과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게 대부분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시간만 된다면 많이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 생활을 통해 학과에 대해 더 알아갈 수도 있고 학과 선후배나 동기들과 만나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 생활을 하면서 더욱 과에 애정이 생겼기 때문에 과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학생회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학생회로 활동한다면 학과 행사를 직접 기획할 수 있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선후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더욱 친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꼭 학생회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과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볼까 했던 활동이 있다면 저는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웠던 활동도 동아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관심은 있는데 배워볼 기회가 없었던 것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에 들어가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활동 내용도 꼼꼼히 알아보고 좋은 동아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다른 신문방송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와 다를 거 없이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에는 따로 광고 계열 학과도 없기 때문에 광고홍보학과랑도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학과는 이름 그대로 미디어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데요. 저희 학과가 크게 4가지 트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저널리즘, 광고 PR, 영상문화, 휴먼 커뮤니케이션까지 전부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나 앵커, 아나운서 쪽으로도 가고 마케팅이나 광고 기획 쪽으로도 있고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PD나 연출로도 진로가 열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통합해서 미디어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다양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학과입니다. 미디어학과에 나오면 전부 PD가 되냐는 말이 많은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D나 기자뿐만 아니라 마케팅 PR이나 아나운서, 기자 앵커, 광고 기획자 등등 진로가 다양한 분야로 열려 있고요. 사실 요즘 같은 콘텐츠 홍수 시대에는 미디어학과가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아요. 방송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길이 아니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서 천천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들이나 동기들과의 교류가 활발하면 족보를 얻기도 쉬울 거고 정보력이 좋은 동기에게 꿀팁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이유만을 갖고서 사람들을 사귀고 생활을 하기보다는 중고등학교 때는 딱 미디어에 집중된 과목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제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과목들을 공부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미디어라는 전공이 생기고 전공 강의들을 공부해 나가는 게 진짜 재밌어요. 무엇보다 이 미디어 학과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미디어를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평소 관심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즐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미디어 학과에 진학하신다면 여러분과 같이 미디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양하고 재밌는 교류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후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제 꿈과 관련된 미디어 영상 관련 학회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 동아리랑 밴드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학생분들이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코로나 학번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학교 생활 중 하나가 저는 동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겠지만 동아리는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 꼭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에도 다양한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것, 아니면 자신의 취미와 맞는 거, 아니면 진로와 맞닿아 있는 그런 좋은 동아리 들어가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사회복지학부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사회 문제에 관련된 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보고서 작성법과 프로그램 기획에 필요한 여러 이론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가 집단, 개인, 가족 등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따뜻하게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리학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워서 인간에 대해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학과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하면 흔히 복지관 취직을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사회복지관 외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역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 육성기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각종 상담소와 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청소년 관련기관,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사회복지사, 기업복지재단, 지역아동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단, 사회적 기업 등 정말 다양한 곳으로 진로 분야를 뻗어나가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꽈박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학 소속 학생회 활동을 약 2년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생활을 하게 되면 친해지는 선배님들에게 다양한 대내외 활동 정보나 장학금 정보 또는 교수님별로 시험 문제 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꿀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친목도 다지고 스펙도 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시험 기간에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선배님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 더욱 의지도 되고 시험과 관련해서 몰랐던 문제들도 캐치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생활을 강추합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총 2가지의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학부 소속 동아리로 레크레이션 동아리, 두 번째로는 중앙동아리 소속 굿네이버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역량을 기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격도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레크레이션 동아리에서 다양한 레크레이션 또는 게임, 아이스 브레이킹 등을 배운 덕분에 복지관 봉사 활동으로 멘토, 선생님으로서 활동할 때 아이들과 어색함을 깨고 친밀함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경우 개인 시간이 많이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고 본인이 케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개 혹은 2개 정도로 활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